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K-팝과 K-드라마에 빠지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다들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글이 올라와 다양한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해외 네티즌들끼리 나눠본 각자 한국에 빠지게 된 솔직한 경험담들 함께 보실까요? 우선 상당수 많은 네티즌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영국인인 저에게 한국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아시아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기 몇 년 전 일본에서 몇 달간 배낭여행을 해봤는데 일본은 안 되겠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음악인으로서 중국어의 음색은 저에게 완전한 고문입니다. 일상적인 영어 대화에서는 음표와 멜로디가 들린다면 중국어는 저에게 엄청난 두통을 일으키는 소리일 겁니다. 저는 곧 동아시아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지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가 맨체스터에서 뛰는 것을 여러 번 보았죠. 그리고 일본 여행을 하다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3박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요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죠. 하하.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2013년에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인이었고 저는 한국 음식과 친구네 가족을 너무 좋아했고 제가 자라온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 경험이 없는 저에게 한국은 교사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죠. 한국에 가기 6개월 전 한국 영화에 반했는데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한국 영화를 반복해서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까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제 아내는 한국인이고 제 목표는 2년 안에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 최고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 사람, 언어, 음식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우선 우리 둘 다 한국 영화를 사랑했고 제가 도쿄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한국인들과 만나서 함께 어울렸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한국이 우리 모험의 목적지라는 느낌이 점점 더 들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앞니를 모르게 되었네요.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자랐고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에 노출되었습니다. 자라면서 가장 친한 친구도 한국인이었고 나는 몇 년 동안 주말마다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 주재하고 한국에 주재하여 두 곳을 방문하며 자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K-팝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변을 걸어다니기 좋은 한국 도시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곳곳에 온갖 희한한 상점들이 가득하고 거대한 궁전 같은 아파트도 있죠. 추운 겨울날에는 때때로 우울한 회색빛 하늘과 차가운 길거리가 마치 디스토피아 같기도 한 재미있는 느낌을 줍니다. 왜 좋은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또 저는 한국에서 상품이 정갈하게 포장되어지는 방식, 깔끔하고 손님을 환영하는 식료품 가게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또 아줌마들께 직접 사랑스러운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아해요. 무엇보다 저는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고 저를 기꺼이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유머 감각 없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유머 감각에 감탄했고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는데도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미친 듯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로 문화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한국인 하우스메이트가 있었고 우리 집은 대학교 한인회의 비공식적인 아지트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또 저는 심각한 역사 덕후입니다. 한국은 멋진 역사로 가득 차 있는데 그에 비해 과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 한국에는 아름다운 섬, 산, 대도시까지 탐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한국에 살 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맛보여준 후로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미치도록 사랑하거든요. 저는 K-팝, K-드라마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국 음식이야말로 제 관심사입니다. 음식과 사람들이요. 저는 몇 년 전에 말 그대로 장학금을 쉽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 없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음식에 대한 나의 첫 경험은 나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친구가 국제적으로 덜 유명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죠. 이제 제 소울푸드 중 일부는 한국 음식입니다. 근데 대체 왜 이 좋은 순대국밥과 보쌈을 두고 떡볶이와 불고기를 더 많이 홍보하는 거죠? 저는 그냥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순두부 사랑해요. 동감, 라볶이로 올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인 계기로 꼽거나 혹은 한국어 자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에 매료되어 있어서 항상 혼자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의 문자 체계를 접했을 때는 사랑에 빠졌죠. 곧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솔직히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2년을 머물렀는데 거긴 너무 심심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닥치자 직장에 모두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서구의 나 자신 문화보다 삶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더욱 그렇죠. 심지어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처음엔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지만 최초로 한국에 꽂히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항상 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일랜드 출신인 저는 일반적으로 학교 옵션으로 배우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말고 다른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저는 동생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보다 내가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경쟁심이 들었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행과 문화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된 한국의 모습들이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호감이 이전이라면 마음을 닫고 있었을 여러 가지 새로운 종류의 한국 음식들에 도전하는 동기가 되었죠. 게다가 한국의 역사는 상당히 놀랍고 매력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일랜드가 영국과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싫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때로 서구권 문화는 편안하지만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서구권만 보는 대신 동쪽에 대해 알아보면 어때? 하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어 공부 때문에 BTS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쉬운 음악으로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팬이 됐죠. 제가 평소 좋아하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즐겨 듣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대중문화 이상으로 좀 더 깊이 파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처럼 처음엔 K-팝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일본에 가서 석사도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작스럽게 일본어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K-팝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한국어로 스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 K-팝에 대한 제 관심은 왔다 갔다 하고 K-드라마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국어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아요. 또한 의외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에 매료된 것이 계기였다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한인타운 근처에 살았고 고등학교에도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 초에 탈북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몇 번 보고는 그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에 유학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에서 일반 학생으로 편입했고 졸업 후 여기서 경력을 쌓은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옥과 한국 경제사 때문에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발전과정으로 한국 경제사를 공부하고 푹 빠졌어요. 학부 졸업 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한옥과 사랑에 빠지고 한옥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은 완전 끝내줍니다. 한국 역사는 정말 흥미로워요.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1년은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학이 끝난 후에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어서 대학 내내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문학, 역사 수업을 들었고 결국 한국에 석사를 하러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생각이었죠. 그러나 석사를 마치고도 저는 한국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취업 기회도 생겼는데 한국은 생활비도 비싸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배우는 것이 좋았거든요. 결국 저는 박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기서 잠시 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배울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K-팝의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 주로 사극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극의 의복, 그들이 사용하는 말, 그들의 종교와 사회 계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거의 말과 글이 어떻게 오늘날의 한글과 한국어로 진화했는지, 그들의 왕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전쟁, 남북한의 분단까지. 한국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우면서 또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나라와 그들의 역사와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쩐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멕시코인이고 멕시코 역사도 험난했지만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본 12살부터 한국 드라마만 보면 제 고향의 문화가 아닌데도 왠지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한국에 대해 가장 끌리는 점은 역사입니다. 가끔은 제가 나라를 잘못 태어난 건가 싶어요. 그 외에도 한국 영화, 태권도 혹은 게임 강국의 면모 등을 입덕 포인트로 꼽는 이들도 소수 있었죠. 제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계기는 사실 한국 영화였습니다. 제 평생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아가씨이고 이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졌고 한국으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태권도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부분이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1, 2 때문입니다. 나 같은 친구네. 반면에는 일, 여행, 어떤 이유로든 한국에 직접 와본 후에야 한국에 푹 빠졌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7년 전에 거제도에서 일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한류 열풍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죠. 아버지가 거제도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초대했을 때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보는 즉시 신선한 음식, 열대 지방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겨울 공기, 이렇게나 매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귀국한 즉시 저는 한류를 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고 느꼈죠.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한국에 4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에도 한국에서 또 다른 겨울을 보내고 싶지만 오미크론이 와버렸네요. 2005년에 한국에 주둔한 후 한국에서 살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대 후 돌아와서 대구 기지에서 국방부 계약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관계가 있으므로 그것도 플러스입니다. 저는 한국 대중문화나 한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단지 영어 교육에 종사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한국에 오게 되었죠. 저는 서울의 대학교에서 15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서울에서의 생활도 사랑하고 도시를 벗어나 산에 가는 것도 사랑합니다. 등산과 캠핑을 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이게 제가 이곳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의 와이프도 있고요. 여자도 안전하다는 점이요. 혼자서도 무섭지 않게 걸어다닐 수 있어요. 한국은 안전하잖아요. 몇 년 전에 주한미군으로 왔었는데 이 나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벌어졌네요. 저는 아무 기대도 사전 지식도 없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 문화와 정말 사랑에 빠졌습니다. 음식, 안전, 모든 것이 친근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느꼈죠. 한국은 많은 것이 올바르게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과 테크 기업들에 매료되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항상 일본을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고 알고 나니 한국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나라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이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주로 우수한 의료 수준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과의 기억부터 음식, 문화, 역사, 생활,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어진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